한 남자가 떠난 이후로 줄곧 오랫동안 혼자 있어 왔던 그녀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요. 새로 만난 남자가 피우는 담배 때문이었더랍니다. 담배 피우는 모습이 떠난 남자와 똑같았으니까요. 인연이라는 말은 왠지 아릿한 느낌을 줍니다. 더구나 그 인연이 좋게 풀리지 않고 슬프게 꼬일 때 우리는 흔히 비극이야 이렇게 중얼거리죠. 그런데요, 그 비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글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건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오늘 밤도 FM 음악도시 앞에서 이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꽤 근사한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는 FM 음악도시고요. 저는 신해철입니다. 제 노래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제가 그 CD 말고 턴테이블에 찍찍거리는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고 낭만적이고 따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제 프로듀서가 요새는 이렇게 턴테이블에 걸 LP들을 많이 들고 오네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코너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참 앞에서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또 춤도 추고 이러는 스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음악을 만드는 작사가, 작곡가, 또 연주자들, 프로듀서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것은 뭐 물론이려니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어떠한 사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참 많이 묻어두고 지나가게 됩니다. 금요일에 여러분께서 만나실 뮤지션 코너, 오늘은 작사가 이건우 씨를 모시고 이런저런 작사에 얽힌 에피소드와 또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얘기들과 또 노래말에 다 담아내지 못했던 또 있는 그 뒤에 숨어있는 얘기들, 그 밖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제 노래 영원히 둘이서였습니다. 자, 오늘 뮤지션 코너에 모시게 될 오늘의 게스트 이건우 씨의 양력보다는 그냥 작품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몇 가지 작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펌프의 이유 없는 반항 위험한 상상,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천상위에,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신인 작사가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아주 최근의 팀들인데 DJ 덕의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까지는 한 21살 정도 먹은 작사가로 보일 수도 있겠죠. 다음에 이제 점점 점입가경이 돼서 남자답게 사는 법, 선녀와 나무꾼, 내일이 오면, 박길라 씨의 나무와 새, 사랑은 차가운 유혹, 양수경 씨 노래, DDD 김혜림 씨 대표곡, 가자 월드컵으로, 예, 국민 가수 김은국 씨 노래, 독백 형식의 일기, 그리고 예전에 타조, 고니, 질투, 고독한 연인, 당신은 누구세요? 그날을 기다리며 내 인생을 위하여, 내일이 오면, 전영록 씨의 또 종이학,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대략 몇 곡만을 읽어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이 MBC의 컴퓨터 안에 등록되어 있는 곡도 900여 곡이 넘어요. 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무슨 한국 가요사 열람 이런 거를 보는 기분이었었는데. 글쎄요, 한 지금 18년 정도 일을 했다 보니까 네. 좀 다작을 좀 한 편이라 그런지 작품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18년. 네. 네, 강산이 거의 두 번 변하기 직전이군요. 지금 처음에 이 나온 몇 곡들과 그리고 예전의 곡들하고는 굉장히 컬러가 틀려요. 말하자면 요즘 가장 신세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뭐 룰라라든가 DJ 덕이라든가 이런 댄스 뮤직의 가사에서부터 예전에 뭐 종이학이라든가 이런 곡들까지 왜 이렇게 번져 있을까요, 경력이? 글쎄요, 사실 작품자들은 좀 변신을 좀 자주 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는 편인데, 네네. 또 작사라는 것이 또 작곡과 편곡과 가수가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작사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그 작품 세계를 말할 수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자꾸 변신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데뷔하신 곡은 어떤 곡이었어요? 1979년도에 권은경 씨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그 미워 말아요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첫 히트곡은요? 81년도에 전영록 씨가 부른 종이학이라는 노래가 예. 첫 히트 작품이 됐습니다. 아, 종이야기 그러니까 이건우 씨 출세작이 되셨군요. 예, 처음 데뷔작이자 그래도 네. 출세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 와서 이건우 씨 이름이 또 갑자기 앨범 뒷면에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최근에 몇 년간은 잠시 쉬시는 듯이 재충전하시는 듯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 4, 5년 정도를 또 제가 작품을 좀 쉬었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뭐 가수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느 한 사람이 워낙 튀거나 잘 네.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어떤 작품을 또 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4, 5년을 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런 저런 일로 한번 해가지고 네.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예전에는 오히려 이 성인 취향의 어떤 성인 가요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30대에도 이렇게 감성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가사들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에서는 거의 극좌파로 신세대의 감각에 맞는 굉장히 통통 튀는 단어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먹고 계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제 나이에 걸맞는 가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작품자로서 네. 또 작사가로서 어느 한 틀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뭐 데뷔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작사에 대한 입문서도 없고 과연 작사라는 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사실 생각했는데 특히 요즘 나오는 댄스 같은 것들이 댄스 노래들이 노랫말들이 너무 이렇게 좀 질서가 없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사실은 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튀는 말 소위 말해서 너무 그냥 급작스럽게 예. 다가오는 말들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닌가. 예. 사실 댄스 같은 것도 슬로우나 R&B가 마찬가지로 네. 어떤 연결이 돼야 되고 작품의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 작품이 완성도가 깊다는 것보다는 많은 연구 끝에 사실 쓴 작품들입니다. 댄스들도. 네. 그래서 그런지 그 DJ 덕의 오케이 오케이를 들어보면은 오늘 밤 단둘이서 파티는 뭐 거기는 그렇다고 치지만 앞부분 들어보면은 곰곰 머리를 좀 굴려보면서 글쩍글쩍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이성은 행위 앞에 노예라는 그 예. 말로 시작하는 그 가사 때문에 네. 제가 한 5, 6개월 동안 많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사실 여론 재판도 많이 받았고 예. 가사가 너무 선정적이다, 예. 너무 야하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예.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배운 얘기겠지만 옛날에 그 처형가라는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고려 시대 때 네. 사실 그런 가사들도 보면 그게 굉장히 상당히 그 당시만 해도 너무너무 야한 가사였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 그 가사를 갖고 야하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국문학사에 남는 노래고 네. 남는 가사고 네.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연구를 해야 될 만한 가사거든요. 네. 꼭 제 가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가사를 썼다고 해서 너무 선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네. 같이 참여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사를 보고서 선정적이네 뭐네 하는 얘기들을 보니까 좀 꾸역질이 나던데요. 그 성에 대한 거를 우리나라만큼 감추고 뒤로 돌리고 이렇게 뭐 가면을 너무 쓰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음악이라는 게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성도 사회의 일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의식 문화가 그렇게 저지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유치하게 썼으면은 네.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히트가 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 정도 완성도가 있으니까 적어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네. 대부분 뭐 많은 사랑을 받고 호응이 있었던 곡들의 가사를 보면은 네. 상당히 완성도가 따랐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가사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그렇게 청소년들이 같이 따라한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만큼 그런 그 노래에 대한 완성도나 가사도 재미있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지 네. 그렇게 우려될 만큼 청소년들이 이렇게 수준이 낮거나 의식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뭐 청소년들의 정서를 우려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의 그 우국 충정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청소년들의 IQ를 70 이하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우 씨의 작품 가운데서 가장 최근의 작품 중에 하나죠. 솔리드의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가장 최근에 네. 한 달 전에 완성했던 작품입니다. 네. 거의 최근에 쓰고 계신 곡들이 룰라, 펌프, DJ 덕, 솔리드. 예. 이제 신세대 작사가 이건우라고 불릴 만한데요. 예. 음악을 먼저 듣겠습니다. 솔리드의 노래입니다.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솔리드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을 만드실 때는 그 솔리드들의 그 한국어 실력상 많은 에피소드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 작품을 처음 썼을 때 사실은 이 처음 제목은 그 성은 다시 무너지고라는 그런 작품으로 써졌습니다. 근데 그 성은 다시 무너지고. 예,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처절한 그 아픔을 담은 가사였는데 그 잘 아시겠지만 솔리드가 그 한국말을 잘 몰라요. 말은 좀 하는데 네.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목이 자기네들은 잘 모르겠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가사를 두 번째 쓴 가사가 이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 할 때도 이제 녹음하는데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네. 중간에 가슴앓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예. 노래하다 말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슴앓이라는 말. 가슴앓이라는 말이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예. 핫브레이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사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노래들을 그렇게 잘 하나? 예,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게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곡인가요, 이건우 씨? 그렇죠. 작품 이제 가운데서? 솔리드께 가장 최근이고 예. 김건모 거도 녹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5월, 나올 테니까. 5월 초에 스피드란 제목으로 나옵니다. 네, 스피드예요, 예, 제목이. 타이틀이 스피드입니다. 예, 스피드 그러면 아무래도 키누 리브스가 생각이 나는데. 네, 영화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키누 리브스랑 건모랑은 좀. 예, 저 잠시 광고 듣고요. 알겠어요. 지금 이승철 씨의 노래 외면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들으시면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이승철 씨의 외면이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쓴 거 맞네요는 아니고 쓴 거 같으시군요. 지금까지 작사를 하시면서 가장 빨리 짧은 시간 내에 쓰신 곡과 가장 오래 걸렸던 곡들은 어떤 곡이 기억이 남으세요? 88년도에 썼던 소방차가 부른 통화중 같은 작품은 예, 예. 거의 한 10분 만에 완성을 한 기억이 나고요. 네. 제일 오래 작품을 갖고 있었던 것은 수아진이 불렀던 파초라는 작품은 예, 예, 예. 한 파초. 3년 정도를 갈고 닦아서 작곡도 한 10여 분이 또 했고 예, 가수를 또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예. 한 3년 정도 걸린 작품이 한 파초 같은 작품입니다. 파초 정말 그 정도 걸릴만 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인층들서부터 젊은 층들까지 굉장히 그 폭넓게 사랑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곡도 굉장히 꾸준히 오래 갔었잖아요. 예, 사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 좀 내면의 소리, 진실의 소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런 작품이 하나 나오면 또 수명이 그만큼 또 길다는 걸 또 예, 깨닫게 예. 된 작품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댄스뮤직 전문 작사가에 가까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댄스뮤직 곡들을 맡게 되시면서 하신 곡이 룰라가 처음이었었나요? 최근에 활동을 시작하신 게? 최근에 제가 쭉 그 작품 생활을 하다가 댄스로 다시 시작한 게 날개는 전사라는 작품을 예, 예. 처음 이제 댄스 뮤직을 다시 하게 됐죠. 네. 근데 사실은 소방차의 통화중 나올 때 그때도 예, 사실은 댄스 뮤직으로서는 사실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그룹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하고 또 정서가 많이 틀려졌으니까 네. 또 랩 부분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랐었습니다. 네, 하기는 랩도 들어가고 그리고 18년간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음악의 풍도 그렇지만 이 작사에 사용되는 단어의 그 톤들 하나하나 자체도 근 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옛날 작사들 들어보면은 저 당시에는 저런 말을 써서 노래를 했던가 싶을 만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감각적인 그런 일선에 서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어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일 그 작품을 쓰는데 중요한 것이 언어 감각 같은데요. 네. 사실은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신해철 씨도 잘 알지만 그 사전 심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한 1000여 편의 작품을 썼습니다마는 조금만 이상하게 쓰거나 약간만 좀 뜻이 애매하면은 부결이 났습니다. 무슨 그래서 국어 점수 매기는 것처럼. 그렇죠. 무슨 태폐적이다, 뭐 예. 내용 미숙이다.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작사가들이 그렇게 국민학생처럼 길들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웬만큼 심의가 걸릴 것 같다면 뭐 그대를 사랑해요. 예. 그러면 통과가 됩니다. 또 조금만 이상한 말만 하면은 무조건 예. 심의가 안 나오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그 절름발이 형식의 작품자들이 태반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창작 의욕도 떨어지고 소재 개발도 못하고 네.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그것이 완화되고 네. 거의 뭐 98% 정도가 심의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예. 지금 쓰는 그 신세대 작사가들은 상당히 소재도 다양해졌고 또 튀는 말도 쓸 수 있고 지금 나오는 댄스 그룹의 100%가 한 3년 전 아니 한 5년 전에는 다 심의가 안 나오는 작품들이라고 예.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거의 그 미쳤다고 할 작품들이 지금 다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또 좋아졌고 네. 풍토는 좋아졌지만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 작품자로서 작사가들의 어떤 것도 한 과도기가 아닌가. 네. 네. 갑자기 이 자유를 맞이한 것처럼 네. 여기에 따르는 또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댄스나 어떤 뭐 발라드도 너무 책임감 없이 또 쓰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어떤 저 자신도 반성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직업 작사가한테 내용 미숙이라는 딱지를 붙이더란 말이죠. 그런 경우가 뭐 많았죠. 네. 그럴 땐 어떻게 하셨어요? 술 드셨어요? 아니면 벽에다가 머리 부딪히셨어요? 아니면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 네. 사실은 그 직업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죠. 예.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작품들이고 오히려 그렇게 한번 심의가 안 나오고 예. 부결이 돼버리면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한 번 쓴 작품 고치기가 그럼요. 힘들고 첫 단어가 머리에 딱 떠오르는 예. 게 그게 답인데. 고쳐서 다시 히트된 작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의기소침해가지고 다음에 무슨 작품을 쓰려고 그러면 예. 이것도 심의 걸리면 어떡하지? 예. 조금 이상한 말 쓰려고 해도 큰일 나겠다. 그대를 사랑해.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항상.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단어가 뭐 세상에 나온다 못 나온다가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생각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고 제한을 받고 길들여진다는 거, 그거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7% 정도 심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의가 나오더라도 또 자체 방송국 심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심의가 사실은 필요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은 아까도 전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유치하거나 네. 너무 폭력적인 단어나 그런 경우에 그런 가사를 청소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수준 없는 청소년들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노심초사하시니까 지금 기성세대 분들이 그래서 저도 사실은 기성세대입니다만은 거기에 적응하고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신세대 같은 생각이 어떤 들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이해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또 갑자기 위에 있는 기성세대를 바라보면 되게 한심한 거 있죠.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37입니다. 예, 뭐 아직 뭐 기성세대라면 신세대에 가깝네요. 자, 지금 노래를 한 곡 듣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 문제의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건우 씨의 재기적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한 번도 실패해 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좌절도 많았고요. 네. 다시 한번 또 신세대들하고 호흡을 같이 했던 예.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재충전기 이후에 다시 나오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준비했습니다. 몰아서 일을 하고 예. 그 다음에 한 열흘이나 20일 동안은 돌아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유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기간이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한 작품 쓰고 나면은 또 다음 작품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예. 계속해서 일이 닥치잖아요. 사실 이 끝없는 고독하고 싸우는 직업입니다. 사실 작사가라는 직업이나 네. 작곡이나 예술을 한다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사실. 예. 그 보람은 그럼 어디서 찾으세요? 곡이 뭐 나올 때 아니면 히트를 했을 때 아니면은 뭐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그 제 원고지가 제 손에 있을 때 마지막 그 이제 피어리드 점을 찍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다 그래서- 썼다 그럴 네, 때 다 끝났다. 그리고 어떤 뭐 가수나 제작자하고 악수를 나눌 때 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할 때가 제일 기쁘고요. 예. 사실 작사가의 손에서 떠난 원고는 이제 제 것이 아니고 대중들의 네. 것이거든요. 네네. 그때가 가장 만족을 합니다. 예. 세상에 발표된 작품 가운데서 가장 아쉽고 이건 정말 뼈저렸다 하는 작품이 하나 있다면요. 뭐 대부분 다 그런 작품들이 많았고 사실은 그 예전에 뭐 이태원 씨가 불렀던 곤이나 타조 같은 작품들도 그랬고 네. 대부분 저희 전 작품들이 다 아쉽고 그렇죠 지금도.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18년간 활동을 해오시고 또 그 18년간에 꾸준히 작품의 어떤 질이 유지되었다든가 하는 오히려 기간보다는 그런 점이 참으로 놀라운 점인데 앞으로 지금까지 못 해본 일이 있다. 이런 작품을 해봐야겠다라는 것. 사실은 굉장히 좀 이런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18년 동안의 기간 동안 제가 과연 그 대중들을 위해서 얼만큼 좋은 작품을 남겼나도 사실 반성해 볼 계기가 됐고요. 근데 그 뭐 현실로서는 사실 그 작사라는 한 분야만 갖고는 어떤 기획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작곡가나 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 제작자가 원하는 가사를 또 써줘야 되는 예. 그런 입장에 놓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사실은 뭐 앞에 있습니다만 신해철 씨 같은 분이 사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면은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과 자기가 하고 싶은 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내가 하고 싶은 가사를 내가 한다고 해서 예. 그래서 가수가 안 불러주거나 예. 작곡가가 응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노래라는 것이 싱어송라이터가 사실 그래서 유리합니다. 예. 자기가 작사 쓰고 작곡하고 편곡도 하고 그 정도가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충분히 하고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곡가를 거쳐야 되고 가수를 거쳐야 되고 또 제작자를 거쳐야 되는 사중고의 부담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대중들을 만나야 되니까 저희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어렵고 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실험 정신이 있는 정말 좀 멋있고 예. 그런 작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예. 자, 지금까지 9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전혀 숫자를 확인할 수 없는 참 많은 작품을 발표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대중들에게 항상 이런 가사 안에 이런 단어들과 이런 작사진 작품들로 지금까지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었는데 이 기회에 마이크를 통해서 가사가 아닌 정말 요 말 한마디는 정말 대중들한테 내가 직접 한번 언젠가는 해주고 싶었다. 요 말만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묻어뒀던 말 같은 것들 없으세요? 글쎄요, 그렇게 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사실 그 눈에 보이는 네. 어떤 그 대중들이 보일 수 있는 그 어떤 가수 자체만 그렇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뒤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가 있어서 상당히 그 프로듀서 선생님한테도 고맙습니다만은 뒤에서 고생하는 우리 작사가나 예. 또 편곡가 예. 또 그리고 작곡가 그리고 엔지니어들 하다못해 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까지도 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 피와 땀이 응어리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작품이 노래라는 것을 대중들이 한 번 더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무한궤도라는 팀으로 데뷔를 했을 때 저한테 그 편지가 왔는데 편지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해철이 오빠 노래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오빠들도 반주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써 있었거든요. 예, 밴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사 작곡가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그게 아직까지 우리 대중들의 인식이고 또 저희가 안고 있는 한계인 것 같지만은 할 일이라는 거는 역시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대작사가 이건우 씨를 모시고 그 18년간에 걸친 그런 얘기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 아쉽네요.
그래도 뭐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나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10분의 1 정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한 9번 정도를 더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바쁘신 와중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혜림 씨의 노래 멀어진 지구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앨리스 쿠퍼의 You and Me였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음악다방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였어요. 노래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음악다방에서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금지곡이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아름답고 조용한 노래가 금지곡이었느냐? 앨리스 쿠퍼는 무작정 금지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예, 앨리스 쿠퍼는 상당히 기인인데요. 화장한 거를 봐도 눈 밑에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찍 잡아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스테이지 위에서도 난폭한 짓이나 뭐 요상한 짓 하기로 유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티스트의 곡은 무조건 금지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한 곡 나올 때마다 다 보고 금지를 짓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특히나 앨리스 쿠퍼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서 이 반전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특히 그렇게 금지곡으로 매겨졌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전쟁에 반대한다 그러면 무조건 금지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하자는 노래는 또 됐느냐 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주절주절 여러 가지로 불평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광고 듣고 계속 음악을 배달하면서 예전에 그 시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말로 하면은 돌머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머리에서 식초가 나온다. 그래서 시다. 그래서 돌머리일까? 하여간 레몬헤즈였습니다. 뜨뜨뜨뜨뜨뜨뜨. 최성원 씨의 어린 왕자를 청하신 분이 계시네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어느 작은 아이가 성함이 좀 기시네요. 씨에다가 느 작은 아이가 본명을 좀 밝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왕자가 5번째로 찾아간 별은 아주 조그만 점등이네 별이었어요. 2명이 서 있기도 벅찬.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작은 별에서 명령에 따라 1분마다 혹은 더 천천히 더 빠르게 불을 켰다 꺼야만 하는 점등이는 어린 왕자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잠을 자고 싶다고, 잠시도 쉴 새 없는 이 고된 직업이 싫다고. 하지만 어린 왕자의 생각은 달랐어요. 가로등을 켤 때는 별 1개를 혹은 꽃 1송이를 더 태어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또 가로등을 끌 때면 그 꽃이나 그 별을 잠들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아름다우니까 진실로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오빠는 모르시죠? 우리에게 오빠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오빠는 점등인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해가 떠 있지만 어둡게 지낸 낮을 돌아온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밝은 빛을 언제나 켜주시는 점등인. 힘들고 오빠도 언젠가는 이런 생활이 지치시겠지만 그럴 때 우리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참 일생의 제 광령이겠습니까마는. 점등이는 자고 싶다고 불평을 했대지만은 저는 참 이 밤 12시에서 2시에 한창 때 이 청춘이 무슨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PD 갑자기 눈꼬리 찢어지는데 그냥 노래나 틀겠습니다. 최성원 씨의 어린 왕자 준비했습니다. 이 씨의 노래 향기로운 추억이었습니다. 최성원 씨의 어린 왕자에 이어서 보내드렸어요.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에서 홍난실 씨의 편지입니다. 이름 예쁘네요. 홍난실. 왜 잠이 오지 않느냐고요? 혹시 참기름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학교 4학년인 언니가 요즘 들어서 부쩍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다며 고민하길래 언니 옆에선 별소리를 다 한다고 그랬지만 내심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나 하고요. 여기서 밝힙니다. 저는 21, 대학교 2학년이지요. 젊음은 젊을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뇌리를 스치면서 근데 글쎄 오늘 뭐 라디오 방송에서 봄철 피부 관리 하나로 참기름팩을 소개하더라고요. 참기름이 피부 재생작용에 좋대나? 그래서 오후 6시에 실시했지요. 방법은 영양크림 1스푼에 참기름 1-2방울을 넣어서 잘 섞은 후 얼굴에 바른다 했는데 저는 뭐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참기름을 몇 방울 더 넣는다고 넣고 얼굴에 바르는 순간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정도를 억지로 참고 비누로 깨끗이 씻었는데 그 냄새가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그 냄새의 느끼함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밥도 못 먹고 7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참기름 냄새가 나서 잠도 오지 않는 거랍니다. 여기서 저는 깨달았지요. 과욕은 금물, 정량을 지킵시다. 아휴, 내일은 우유팩이나 해볼까.
그래서 얼굴 전체에 참기름을 발라서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러면은 뭐 호박 참기름 무침일까요? 뭘까요? 저 그때 뭐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들 그 얼굴에다가 먹는 종류 굉장히 많이 바르시대요. 뭐 꿀도 바르고 우유 뭐 마사지하는 거 이건 뭐 기본이고 뭐 참기름도 바른다 그러고 이거 저거. 그래서 지난번엔 보니까는 저희 누이가 얼굴에다가 뭘 잔뜩 바르고 있길래 지나가면서 한마디 그냥 툭 누이야 호박에 줄근다고 수박되냐 그러고 지나갔더니 그 다음 말이 그래 그러면 얼굴에 호박팩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수박팩을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란 자다 깨어나서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문화방송입니다. 나를 보내봐. 700-5100 삐삐 노래방 특공대 700-9639 정말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음성정보 엑스레이 사진기로 가슴을 찍으면 심장이 드러나듯 마음을 찍어 보여주는 사진기가 있다. 대개의 사람들을 찍어본 바로는 참으로 한심한 지경이라고 한다. 감투가 찍혀져 나오거나 돈다발이 찍혀져 나오거나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가 찍혀져 나오질 않나. 또 평수가 넓은 집이 찍혀져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박사학위증이 찍혀 나오는 사람 자가용이 찍혀져 나오는 사람도 있고 때로 웃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들을 찍었을 때의 일이다. 인형이나 꽃 아니면 로봇이나 아이스크림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져 나오니까. 그런데 얼굴이 온화하고 언행이 당당한 노동자 한 사람의 경우에만 희귀한 사진이 나왔다. 바다를 내다보는 작은 창문이 찍혀져 나온 것이다. 사진기사가 말을 걸었다. 세상에 당신의 소원이란 이 창문 하나란 말입니까? 노동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내 고향은 바닷가 마을이지요. 그 마을의 언덕 위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우리 집의 창문에서 소년 시절처럼 바다를 내려보며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지요. 그 창을 소유하고 죽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자, 오늘의 생각을 찾는 사람들은 전북 익산시에서 홍성은 씨가 보내주신 정채봉의 동화 마음을 찍는 사진기 가운데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홍성은 씨께는요 FM 음악도시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댐 양키스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High Enough. It's a shame I've got to live without you anymore. There's a fire in my heart, a pounding in my brains, driving me crazy. We don't need to talk about it anymore. Yesterday's just a memory. When we close the door, I just made one mistake. I didn't know what to say when you called me baby. Don't say goodnight. Say you're gonna stay forever. All the way. Can you take me high enough?
댐 양키스의 연주한 노래였습니다. High Enough. 아주 아름다운 코러스였죠. 자, 이번에는 테크노 음악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테크노 음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좀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박력이라든가 아니면 하여간 쿵쿵쿵쿵 그냥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신데사이저나 기계음들 같은 것들로 구성돼서 좀 딱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낭만적이고 부드럽고 그런 테크노 음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팀 이름은 오퍼스 3인데요. 마인드 프루트 앨범이에요. 예전에 킹 크림슨이 발표를 해서 에피탑이 물론 굉장히 큰 히트를 기록을 했지만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어쿠스틱 기타와 플룻 연주가 굉장히 잔잔했던 I Talk to the Wind라는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곡들을 테크노 버전으로 리메이크를 했는데 일단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특히 이 팀의 보컬리스트의 목소리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상당히 신비로운 그런 목소리입니다. 얼굴도 굉장히 아름답고 눈이 특히 지중해 빛깔 색깔이 나는 굉장히 예쁜 눈인데 문제는 대머리라는 거죠. 자, 오퍼3의 I Talk to the Wind.
상당히 명상적인 냄새를 풍기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묘한 종교적인 냄새도 있고요. 이니그마의 Return to Innocence였습니다. 리듬앤 블루스 그 정상은 누구인가? 피트니 휴스턴, 토니 블랙스턴, 브랜디, TLC, 메리 제이 블라이즈. 정상을 잡아오는 15명이 함께 부른다. Waiting to Exhale. BMG. 이제 가슴선을 메이크업하자. 비너스 메이크업 브라운. 입체 패드가 가슴선을 보다 높게, 보다 아름답게. 비너스 메이크업 브라운. 예, 영어 시험 몇 문제 찍었니? 왜 찍어? 패스트 리딩 몰라? 패스트 리딩? 수능 시험 문제가 얼마나 많니? 누가 몰라? 이제 빨리 읽어야지. 독해를 빨리 하는 9가지 방법. 패스트 리딩. 요즘은 빨리 읽는 게 실력이에요. 독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Fast reading. 도서출판 비전. 96 프로야구 현장 속보. 지금 들어온 프로야구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700-6119에서는 프로야구 팬들을 위해 경기가 진행되는 구장의 현장 상황과 구단별 소식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700-6119 96 프로야구 현장 속보. 지금 전화하십시오. 700-6119 하이폰 정보통신. 한 달에도 수십 편이 넘는 영화를 보죠.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트라나농의 시클로처럼 매혹적이고 강렬한 영화를 만나기는 쉽지 않죠. 베니스 영화제가 아무에게나 그랑프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평론가 유진아였습니다. 시클로, 가까운 상영관을 찾으세요. 연소자는 볼 수 없습니다. 미도 영화사. 너 요즘 아주 좋아 보이는데? 예, 뭐 좋은 일 있니? 700에 4420? 700에 4420? 지금 바로 전화해봐. 우리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고 사랑의 얘기도 들을 수 있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실크로드의 사랑의 전화 700에 4420. 라이트, 카메라, 액션. 언제나 처음 그 느낌으로 사랑할게. 언제나 처음 그 느낌으로 노래할게. 늘 시작처럼. 솔리드 새 앨범. 좋은 음악 만들기 월드뮤직. 블루스라는 음악은 흑인들이 노예로 미국에 끌려가서 거의 짐승 개돼지만도 못한 그런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 사이에서 너무나 고통에 못 이겨서 나오는 그 울부짖음에서 그 원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블루스만큼 슬픈 음악은 없다. 블루스만큼 영혼을 쥐어뜯는 음악은 없다. 이렇게 예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흑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블루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레드 제플린만큼 블루스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밴드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자, 그들의 연주와 노래 가운데서 가장 처절한 곡 중에 하나인 Since I've Been Loving You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로버트 플랜트의 그 절규, 그리고 지미 페이지의 틀릴 듯 쓰러질 듯한 그런 기타를 들으면 과연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도 될 듯합니다. 자, 레드 제플린의 연주한 노래 Since I've Been Loving You 보내드리면서 작별 인사 드리겠습니다. 22시간 뒤에 역시 다시 뵙겠습니다.
drag. I don't think that's right. I've really been the best of food. I did what I could, yeah. Of course I love you, baby. How I love you, darling. How I love you, baby. My love you, girl, little girl. Baby, since I've been loving you, yeah, I'm about to lose my worried mind. Ah, yeah. Everybody trying to tell me that didn't mean me no good. I've been trying. Lord, let me tell I really did the best I could. I've been working from 7 to 11 every night. I said it kind of makes me laugh, but drag. Lord, yeah, let it ride now. Since I've been loving you, I'm about to lose my working mind. Watch out! Sit up and cry, yeah. Oh, my tears, they fell like rain. Don't you hear that? Don't you hear the falling? Don't you hear it? Don't you hear the falling? Do you remember, Mama, when I knocked up on you, girl? I said you had the nerve. 91.9MHz 문화방송입니다. 시가 그 영원한 도전을 위해 자유영혼의 개척자 볼카 오리엔트 시계 제공 15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배유정의 영화 음악.
난 혼자 있는 게 겁이 나요. 둘이 되는 것도 겁나고요. 떠나는 것도 계속 머무르는 것도 두려워요. 애인에게 맞아서 유산한 뒤에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프랭키. 애인은 프랭키의 친구와 가까워지고 끝내 프랭키를 떠나버리죠. 배신감과 상처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길 겁내는, 하지만 너무나 외로운 프랭키에게 쟈니가 다가갑니다. 세상에서 혼자라는 게 그 누구와도 교감을 나눌 수 없다는 게 죽음을 생각하게 한다는 쟈니. 쟈니는 프랑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국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드뷔시의 음악은 이 둘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칫솔 줄까요? 이렇게 근사한 프랭키의 청혼 뒤로 흘러가는 드뷔시의 음악. 그 음악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전화로, 통신으로 혹은 만나서 싸우고 계신 연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띄워드립니다. 화해하세요.